6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테슬라 월가 속보 뉴스, 먼저 테슬라부터 시작합니다. 어저께 춤을 덩실덩실 추며 참으로 좋아했던 이는 일론 머스크 혼자뿐인가 봅니다. 오늘 테슬라 지금 보이시죠? 시뻘겋게 혼자서 피 먹는 것처럼 빠졌고요. 좀 심각할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의 플러튼 지역, 한국 한인들도 정말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테슬라가 경찰차를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자율주행이 모두 괜찮나라고 하는 또 시험대에 오른 일이 벌어졌는데요. 먼저 이 기사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주행 보조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의 테슬라 차량이 전멸등을 켠 차량에 충돌하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연방교통당국이 조사를 벌이며 테슬라 측이 대대적인 리콜을 실시한 뒤에도 비슷한 사고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것이어서 운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플러튼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입니다. 새벽 사고가 발생한 오렌지드로프 애비뉴 조사 현장에 있던 경찰차를 테슬라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차는 비상등을 켜고 있었고 주변에도 불빛을 내는 비상 신호기를 여러 대 놓아둔 상태였는데요. 경찰차에서 나와 도로에 서 있던 경찰관은 마주오는 테슬라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도로 옆으로 움직인 덕에 잠재적인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차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도 충돌 방향에서 벗어나 부상은 면했는데요. 경찰은 테슬라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자율주행 모드를 작동시킨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책임있는 운전자 행동과 캘리포니아 주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자율주행 모드는 편리할 수는 있지만 항상 경각심을 갖고 언제든 운전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 차량 운전자가 작동시킨 기능이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 가운데 기본으로 장착된 오토파일럿인지 구매가 필요한 상위 소프트웨어인 완전 자율주행 즉 FSD 두 개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이 사고를 인지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테슬라 측에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는 2015년 이 소프트웨어 탑재 이후 수백 건이 발생했고요. 2021년 베타 버전으로 완전 자율주행 모드가 출시된 뒤에는 완전 자율주행 모드 관련 사고도 수십 건 보고되었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2021년 오토파일럿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AP가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의 자료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오토파일럿 관련 충돌 사고는 총 467건 발생했고요. 사고로 인해 14명이 사망하고 54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와 관련해서는 75건의 충돌 사고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AP통신은 전했는데요. 그동안 오토파일럿 사망 사건은 테슬라 차량이 전멸등을 켠 오토바이나 응급 차량을 들이받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이렇게 지금 오토바이나 응급 차량 이런 불들, 경찰차 이런 불들을 잘못 인식하는 지금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테슬라는 연방도로교통안전국과의 합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을 대상으로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리콜을 진행했는데요. 문제는 이 리콜 이후에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오토파일럿 작동 중에도 계속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경고 기능을 추가하고 운전자가 주의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 작동을 해제하는 기능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콜 이후에도 20건의 오토파일럿 관련 충돌 사고가 발생하자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다시 테슬라 리콜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4월 말 밝혔습니다. 물론 이 기사 때문에 오늘 테슬라가 이렇게 내려간 것은 아니죠. 뭐 플러튼 사고가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아무리 경찰차를 들이받았어도 그건 아니지만 어저께 이 테슬라의 주주총회에서 일론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전히 그 논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내에 사람이 운전해서 사망하는 사건의 통계는 이 정도인데 그거에 비하면 현격히 많이 낮은 수치다.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계산해서 산수 계산해서 틀린 거가 100개 중에
뭐 10건이라고 하는데 컴퓨터가 계산해서 틀린 게 10건 중에 5건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죠. 컴퓨터는 에러가 나면 안 되죠. 그렇죠? 이 부분에 좀 인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로보택시 이후에 그가 밝힌 청사진의 꿈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끔찍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 여러분, 어찌 되었든 테슬라가 꿈꾸는 거는 완전 자율주행, 그렇죠? FSD, 운전대도 없는 사람이 필요 없는. 근데 지금 상황은 많은 격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 특별히 운전에 조심하시고요. 네가 오라니 내가 오르나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사람의 생명과 연결된 거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더 이상 없도록 다시 한번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애플이 유럽 연합이 제시하는 빅테크 규제 법안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DMA라고 합니다. 디지털 시장법의 이 쉽게 말해서 첫 본보기 빠따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빠따는 일본 말이죠. 예, 첫 타겟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앱 결제 허용에 여전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심상치가 않네요. 더 심상치 않은 것은 프랑스입니다. 자, 마크롱의 위험한 도박에 프랑스 시총이 222조가 증발되는 일주일 만에 정말 프랑스 역사상 최고로 많이 내려앉은 최근 몇십 년 동안. 근데 이 위기가 점차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거든요. 자, 먼저 이 기사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발 정치 불안이 유럽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유럽 의회 선거에서 패한 마크롱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조기 총선을 결정하면서 프랑스 증시는 한 주간 6% 이상 하락하면서 유로화를 넘어 영국 파운드화 가치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칫 프랑스발 리스크가 글로벌 시장에 브렉시트 못지않은 충격이 올지 글로벌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자, 이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 영국 전체로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 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여러분 정치가 경제를 먹어버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모디 총리가 이끄는 그 당이 인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기억하십니까? 이때 이게 인도 ETF거든요. 인도 쪽이에요. 막 수직 낙하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때 인도 주식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 뒤로 지금 20%가 올랐습니다. 거의 한 1주, 2주 만에 보이시죠? 여기서 몇 가지 인도 주식 딱 뽑아서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 자 이렇듯 미주노래 종목 추천 오른쪽도 나오지만 제가 겸손해서 몇 가지만 뽑은 거거든요. 겸손해가지고 네. 멤버십에 들어오신 분들이 왜 안 나가고 친구들조차 계속 속속 저희 미주노 멤버십에 가입하는지 아시겠죠? 자,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들여다볼까요? 스마트폰 시대를 연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된 지 올해로 17년이 됐습니다. 와, 벌써. 스마트폰은 인간의 삶에 편리함을 주었지만 반대로 집중력을 약화시키고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주식으로 홀라당 날라먹게 하고 이제 모바일 매매하면서 소셜 미디어의 덫에 빠지는 일종의 중독성의 문제도 일으켰죠. 그래서 일부러 피처폰을 찾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화, 문자, 지도 이외에 몇 가지 필수 기능만 담겨 있는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인데요. 피처폰은 뭐냐면 옛날 투지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전화 받고 끊는 거. 실제로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피처폰 판매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꾸준히 드러나고 있다고 하네요. 전자업계에서는 단순한 기능만 갖춘 피처폰이 출시되는 중인데요. 저도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이 피처폰은 한번 차징하면 충전하면은 그쵸 한 최대 일주일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놈의 카카오톡 그 다음에 이 텍스트 메시지 때문에 이제 돌아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 특별히 머리맡에서 전화기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아셨죠?
파리 증시가 좀 전에 알려드렸던 뉴스 덕분에 2년 만에 최악의 일주를 보내서 무려 시총이 225조 원. 자꾸 똑같은 걸 반복하시죠? 아니,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자, 비자 마스터카드 수수료 소송 합의가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라고 하는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비자와 마스터카드 가맹점이 신용 및 직불카드 수수료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300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제안했지만 뉴욕 법원이 협상 거부 준비를 하고 있다. 아이고 참, 좀 돈을 좀 더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인도 쪽 증시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인도 쪽 증시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시죠? 인도 증시의 해외 기업 IPO도 현재 최대치를 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애플이 시총 1위 회복했잖아요. 주가 많이 올라서. 하지만 여전히 최후 승자는 누구다? 엔비디아다. 여러분 그 얘기 참 많이 들으셨죠? 서부 시대에 이제 금을 찾아서 골드러시 이 서부로 많이 왔잖아요. 근데 정작 금을 캐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으시고 옛날 얘기예요. 서부 개척 시대. 근데 정작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던 이들은 맞습니다. 금을 캐는 그 농기구, 금을 캐는 그 장비를 파는 업체들, 그 다음에 청바지를 팔았던 리바이스였다는 거 아시죠? 근데 요즘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AI에 뛰어드는데 결국 AI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를 파는 기업이 엔비디아. 그래서 요즘에 엔비디아를 21세기에 바로 서부 개척 시대 골드 시대의 청바지와 기구를 팔았던 기업으로 좀 표현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뭐 어제 테슬라 일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어찌 됐든 뭐 AI에 목숨건 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엔비디아에 줄을 서고 있는 거니까요. 자, 작년 세계 자동차 판매가 중국이 최초로 미국을 제쳤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기분은 썩 안 좋은데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무더위로 지금 극심, 한국도 지금 되게 덥다면서요. 그렇죠? 캘리포니아, 얼바인, 오렌지 카운티만 좀 기후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올해 옥수수, 밀, 대두 등 농작물 가격이 벌써부터 꿈틀꿈틀 대고 있다는데 이상 고온에 가뭄, 폭우, 허리케인, 작황 등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이제는 주식 투자 잘 하시려면 경제 뉴스만 보셔서는 안 되고요. 맞습니다. 정치,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집합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 미즈노의 뉴스를 해석하는 능력 끝나지 않고 아까 좀 전에 인도 보셨죠. 이렇게 종목까지 연결해서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으로 오라고 하는 또 꼬임입니다. 꼬시는 거니까 꼬실 때 넘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멤버십 드시는 분들 가운데 최소 우주여행 멤버십 드셔야지만 최근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세요. 세계 여행까지는 그냥 작년 12월까지 업데이트된 1600편 뭐 그것도 많긴 하지만 이왕이면 여러분 신상품을 사셔야죠. 뭐 최근에 올려드린 VIP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희는 정말 땡큐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 투자에는 돈을 아끼시는 게 아닙니다. 최소 우주까지는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VIP 멤버십에 가입해도 단톡방에 초대받을 수 있나요? 아이고 VIP로 모시죠. VIP로 모시죠. 그렇다고 인터뷰를 제외해드리진 않습니다. JP모건이 미국 증시가 하반기에도 계속 강세일 것이다. 오늘 지금 시장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조금 제가 줄여볼까요? 사이즈를. 그러면 러셀까지 나오죠. 마지막에 계속 힘겹게 올리는 모습. 오늘은 여러분 나스닥 빼고 다 빨갛죠. 그래서 오늘 분명히 제가 아까 라방 때 그 얘기했죠. 또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뚫었다고 또 설레발을 칠 거다. 그대로 설레발을 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시장을 우리가 매 눈으로 들여다본 분들은 시장이 굉장한 피로감에 젖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시장이 하방으로 꺾이면서 날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미주널의 비유는 11월 재선을 앞두고 시장은 유지가 될 건데 그 전에 한번 한 조정은 와야죠. 조정을 와야지 가지. 그렇죠?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조정은 와야지 가죠. 애플 소식 좀 전해드릴까요? 와, 애플 여직원들 열받았습니다. 남자들보다 1,400만 원을 덜 줬다네요. 이게 뭔 얘기인가요? 조금 들여다볼까요?
애플 여성 직원 2명이 동일한 업무를 한 남성보다 급여를 적게 받았다며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자, 13일 어저께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애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여성 2명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주 법원에 애플이 여성들에게 조직적으로 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들은 2020년부터 엔지니어링, 마케팅, 애플케어 부서에서 근무한 여직원 12,000명 이상을 대표해서 애플의 성별 임금 차별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애플이 2018년 이전에 구직자에게 기대 급여를 묻고 이를 근거로 급여를 정하는데 이런 관행이 남성과 여성 간의 역사적인 임금 격차를 지속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급여를 덜 받았기 때문에 기대 급여를 적게 말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월급을 조직적으로 조금 줬다는 얘기인데 애플 이러면 안 되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10,000 적게 받았다네. 지금이라도 줘야죠. 네. 능력제로 줘야죠. 여자니까 더 주는 것도 안 되고 여자든 남자든 성의 문제, 젠더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젠더의 문제가 아니라 일한 만큼 받아야죠. 그렇죠? 애플 소식 이번에 좀 좋은 소식 전해드릴까요? AI 지각생이라고 하죠, 애플. 근데 이번에 뭐 애플의 AI가 뭐 인텔리전스 너무 뛰어나가지고 지금 그게 아니라 돌고 도는 거 오늘 보세요. 시벌거쳐 애플. 네. 근데 어찌 됐든 자 AI 지각생 애플이 이번 주 열린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 전략을 드디어 공개했는데 일단 시장은 혁신은 없었답니다. 혁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지만 그래도 역시 애플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애플을 사랑하는 이들, 애플빠들 정말 요즘은 진짜 테슬람들, 애플빠들 뭐 그냥 빠빠빠빠빠 생기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 미주놀도 찐팬들이 있죠. 전국에 흩어진 전 세계에 흩어진 미주놀 가족들 31,000명의 미주놀 가족들 이 가족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저는 한 주간 동안 미주놀이 추천했던 종목들 가운데 몇 가지만 추려봤는데요. 오늘 최고치를 달렸던 KABL 종가 기준으로 338% 갔지만 최고가 기준으로 517%까지 갔거든요. LGBN 수익 종목으로 317%, FFI 175%,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아, 브로드컴, GM이 계속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RH는 숏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데요. 자, 단지 종목 몇 개 던져주고 맞췄다가 아니라 저희는 이 종목을 어떻게 발굴했는지, 어떻게 발굴하는지, 발굴하는 노하우, 고기 잡는 노하우까지 다 풀고 있고요. 대슬기법 어떻게 잡아나가는지 매일매일 실전 매수 타점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심지어 오늘 인터뷰 2부 순서도 원포인트 레슨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멤버십 봐주세요.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만족스럽고 계세요.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지금 보여드리진 않고 있는데 아마 주식 유튜버 채널 가운데 올해 들어서 가장 멤버십 구독률이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데는 저희 미주놀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도 이게 기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 슬럼프 때문에 슬럼프가 제가 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매매가 좀 안 되더라도 영상만큼은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 멤버십으로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투자입니다. 오셔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주말에도 지금 세계 정세가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잖아요. 속보 뉴스 저희가 신속하게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